수도권과 강원 영서 곳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최고 3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인데요.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에서 하루에 400mm 가까운 비가 내린 경우는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지적인 폭우의 배경을 일단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북쪽에서 내려온 그 차고 건조한 이 공기층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올라온 다습한 네. 이 두 가지 공기가 강하게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구름이 아주 좁은 지역에 형성이 돼서 네. 이른바 이제 장마 전선처럼 폐색 전선, 전체 정선을 형성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폭우가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어제 상황을 겪으면서 다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영향으로 이런 집중호우가 일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장마철이라고 일컬어지는 기간에 이렇게 이제 두 기단이 만나서 정체 전선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뭐 지난달 26일 이후에 기상청은 실질적으로 이제 장마 종료를 선언을 했었고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장마처럼 정체 전선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상 기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상 기후가 사실은 이제 지금처럼 뭐 이상기후라고 표명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빈번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상기후라고 일컬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굉장히 집중호우를 내리게 하는 예.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확률론적인 어떤 강우량, 또 하나는 이제 결정론적인 어떤 강우량 혹은 이제 어떤 위험을 평가하는 그런 학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과거부터는 굉장히 확률론적인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평가를 했었는데 예. 지금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발생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결정론적인 패러다임으로 어떤 그 에너지를 해석하고 네.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때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폭우의 배경 또 기상 상황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피해 상황을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강남역 일대가 12년 만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2015년에 개선 대책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그 조금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 지금 이제 뭐 강남역이 침수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어떤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물은 결국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대명제고요. 예, 예. 지금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예컨대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 양재천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또 저쪽 이제 광교산이나 청계산 그리고 남쪽에 남한산 이쪽에서 내린 물이 이제 분당으로 모여서 탄천으로 모여들게 되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아까 양재천과 탄천이 만나는 지역이 하교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여울이 만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치동 지역이 이제 하교울 쪽에서 이 두 물이 만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강남 지역이 지금 침수가 되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이제 유역에 대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을 올바르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뭐 많은 부분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홍수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저류 시설을 늘린다든가 뭐 배수 펌프를 작동을 한다든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탄천과 양재천
결국 이제 한강에서 만나야 되는데 한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물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 하수라든가 우수광거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원인에 따른 대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저류 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구조적으로 그렇게 강남이 침수 피해가 있을 상황이 있었다면 그걸 막을 대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부분의 이제 그 대책들이 예. 그러니까 집중형 관리 대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큰 우수광거나 하수광거를 통해서 빨리 배출을 해서 모아서 배출해서 빼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맥락인데요. 지금 이제 뭐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연구원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에서 사실 이 집중형 관리 제도에 대한 어려움, 구조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이 이제 굉장히 저지대고요. 네네. 과거에 이제 뭐 봉은사나 이쪽도 다 어떤 뭐 폭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습지 정도의 형태의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분산형 관리 체계, 그러니까 유역을 소유역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그 홍수 대책의 패러다임에 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있습니다. 더 세분화시켜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유역을 분리해야 된다. 유역을 그러니까 분리해서? 물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 서울시 그 대책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예. 반포천에서 예, 예. 상류 부분으로 이제 모두 배수를 하다 보니까 반포천 상류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서울시에서 대책도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이제 중류라든가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배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이게 상류로 집중된 물기를 중류라든가 뭐 하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하는 부분으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점점 하고 이제 있습니다. 기후 예측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떤 좀 대책들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강남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10년 빈도 해가지고 뭐 75mm, 뭐 지금 이제 뭐 30년 빈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시간당 95mm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95mm를 상회하고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책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도 침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에너지를 먼저 이제 우리가 목표 수준부터 달리 책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다각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은 앞서 말씀해주신 뭐 상류, 하류, 고지대, 저지대라서 어떤 침수가 되는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주 물에 잠기는 도시의 어떤 취약 지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예보 시스템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 칭수 지역, 그래서 이제 침수 맵을 지금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든 예, 게 완료가 된 상태. 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화해서 관련 어떤 정보를 예경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관련 연구들이 해당 기관을 통해서 연구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 침수 피해를 키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각종 쓰레기로 막힌 도로변 빗물바지가 또 지목되기도 하는데 이 영향도 상당히 큰 겁니까? 뭐 제가 자꾸 이제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말씀드려서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빗물바지에서 이제 그
뭐 어떤 분이 그 이제 청소하고 이런 예, 부분들. 어제 맨손으로 그 청소한 시민의 모습도 보였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빗물바지를 뭐 청소를 해서 배수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 오물을 제거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인터넷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서초동 현자라고요. 그 침수가 된 자동차 위에 위에 올라가서 올라가 있었던 네. 게 화제가 굉장히 됐던 화제가 사진 중에 됐죠.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섣부르게 탈출하는 부분들보다 구조를 기다리는 뭐 이제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먼저 바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큰 비가 내리게 되면 산사태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갖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산사태 위험 징후를 좀 미리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면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이 이제 산사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징후, 거동이라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무가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좀 기울어진다든가. 그리고 이제 경사면에서 물이 솟구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일명 이제 땅울림이라고 해가지고요, 땅에서 이제 그 소리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시는 게 좋고요. 예. 이 벗어나는 방법은 그 해당 지역에서 그 옆으로 높은 고지대로 벗어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산사태가 예를 들면 그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좀 토사가 좀 흘러내려왔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토사가 흘러내린 상황에서 조금 내가 복구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행동도 일단 비가 좀 멈춘 후에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그 후에 큰 피해를 더 막기 위해서 토사가 흘러내려온 부분들을 막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토사의 양이라든가 어떤 경사도 이런 부분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또 토사가 흘러내리는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사태 징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고요. 어떤 강우가 멈춘다든가 어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복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어디가 안전지대인가 이걸 조금 힌트를 주긴 하셨습니다만 그걸 판단하는 게 사실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처럼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포인트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폭우가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홍수, 그리고 침수, 예. 그리고 이제 범람, 그 하천이 범람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감전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감전이요? 예. 감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정전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감전이나 정전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침수가 됨으로써 야기되는 사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정전이나 감전이나 전기 시설이라든가 전기가 인가된 부분에서는 감전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한 포인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저지대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가 어떤 저지대 혹은 하천변 이런 어떤 위험 지역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놓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으니 방금 말씀하신 정전, 감전이라든지 침수됐을 때 어떤 장애물에 상해를 입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염두를 해두고 각각의 상황을 판단을 해라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전자들의 안전 수칙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가능하면 이제 대중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갑작스럽게 이제 폭우를 만나서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이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점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퀴가 절반 정도 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지금 화면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에서도 운전을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 바퀴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만약에 바퀴의 3분의 1 정도를 넘어가는 정도의 수위라고 했을 때는 예, 예. 운행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기본적인 맥락은 바퀴 한 3분의 1 정도가 차량의 어떤 바닥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바닥 부분에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장치들이 설치가 돼 있고요. 네, 만약에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침수가 됐을 때 실제로 시동이 꺼진다거나 어떤 차량의 제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바퀴의 3분의 1 정도의 수위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 예. 가까운 노견이라든가 이런 안전한 공간에 좀 주차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엔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인터넷을 켜서 보니까 가장 많이 보였던 화면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뒀는데 이게 비가 차오르니까 아예 내 차량이 침수 차량이 될까봐 이미 조금씩 말씀하신 어떤 바퀴의 범위를 올라서 차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시는 분들의 모습도 제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신 상태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위가 어느 정도 3분의 1 이하라고 했을 때는 빨리 차량을 빼는 것이 좋겠지만 그 이상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차량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지하 주차장 같이 공인된 주차 시설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예. 대부분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위험을 감내하고 차량을 꺼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지하라는 특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퀴에서 3분의 1 이하 정도로 이제 물이 찼다면 그때는 이제 신속하게 그렇습니까? 예, 빼는 알겠습니다. 게 좋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물론 이제 야외 활동도 당연히 자제를 해야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좀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보행자나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안전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보행하시는 부분은 예컨대 물이 굉장히 허리 이상 차오른다든가 이런 아주 극단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예. 이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호우가 내리고 침수가 되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전기 시설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이런 노견에 설치된 여러 가지 기기들에 의해서 기기 주변에서 이제 감전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가설 시설물들이 있는 공간에는 침수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보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해당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처할 수 있는. 특히나 지나가시다가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피해서 가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토공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수심이 깊은 웅덩이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맨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동공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육안으로 바닥이 식별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보행을 좀 자제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안전수칙을 통해서 다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